제가 지난 영상에 2020년, 그러니까 내년에 재테크로 유가 전망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투자를 결심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 메일과 카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질문 중에 적금을 들어둔 것이 있는데 이 적금을 깨고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더라도 지금의 가치보다는 떨어질 텐데, 그러면 굳이 은행에 저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떡볶이를 먹으려고 분식점에만 가더라도 10,000원만 있으면 이 메뉴 저 메뉴 시켜 먹어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메뉴 저 메뉴를 시켜 먹으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런 경제 용어를 몰라도 내가 10,000원을 가지고도 이제 밥을 먹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게 지금 질문자가 말씀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더라도 받은 이자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을 못 해주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다들 무슨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경제를 분석하고 또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이유도 세월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 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라서 그럴까요? 저는 이거를 몰라서 돈을 맡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자를 1%에서 2% 정도만 주더라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그냥 냉장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냉장고에 야채를 넣어둔다고 시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밖에 내는 것보다는 덜 시드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돈이 덜 시들게 만드는 냉장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 돈을 불려주거나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불리지는 못해도 돈의 가치를 지키려면 돈을 열심히 굴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지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유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이 평균 한 5% 정도라고 했다면 은행 적금은 2%, 3% 정도의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의 화폐 가치 하락 손실분을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금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고,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투자를 권유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 득이 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유가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기름탱크 막 큰 거 하나 사가지고 뭐 기름을 보관했다가 뭐 파는 방법, 그런 건 아니고요. 크게는 한 5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재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가와 연동되는 ETF나 ETF 상품을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관련한 주식을 사는 방법, 그리고 5번째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5가지 중에서도 원유 투자의 꽃은 해외 선물 투자라고 생각은 되지만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중에서 안정성으로 따지자면 1번일수록 높고 수익률은 5번일수록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성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ETF나 ETN, 그리고 뭐 주식, 그리고 선물 투자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채권과 펀드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이 아마 초보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권해드리자면, 유가와 연동된 국내 ETF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과 그리고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을 저는 아마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5가지 방법과 이 장단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에요. 채권 매입도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산유국 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과 또 두 번째로는 해외 채권 펀드에 투자해서 펀드가 매입하는 이런 간접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현재 시중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표를 지급을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막막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알아보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직접 투자하기에 좀 막막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해외 채권 펀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하는 것들은 좀 수월하겠지만 환 차이, 그리고 채권 차이,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만 간단하게 투자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요, 채권 이자 소득은 과세가 되지만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이겠죠.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매매의 불편성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산유국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니겠어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에서 1,600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입 자금이 좀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원자재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펀드 자체가 이것저것 수수료를 떼가는 만큼 운영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수월하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에너지 추종, 원자재 펀드가 많이 있는데요. 나는 원유에 투자하고 싶다면 원유의 비중이 높은 펀드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펀드를 하지 않아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알아보신 펀드가 있으면 펀드명이나 운용사를 알려주시면은 괜찮은 펀드인지 아닌지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선착순 한 5명 정도에 한해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한 영상도 찍어 드렸으니까요. 그 영상도 지금 위에 보시면 아마 링크가 나올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주가와 연동되는 ETF와 ETF 상품을 매입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 제일 접근성이 쉽다라고 봐야겠죠. 직접 원유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에너지 관련 ETF를 직접 매수하실 수도 있고요. 주식 거래를 하는 HTS에 들어가셔서 주식처럼 똑같이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ETF에 대한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선물은 유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이 난다는 거. 유가가 5%가 올라갔다. 그러면 5%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선물 레버러지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5% 상승했다면 그에 따른 2배, 유가가 5% 상승했다면 10%의 수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인버스라는 것이 있어요. 유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5% 정도 빠졌다. 유가는 빠졌지만 나는 떨어진다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의 5%의 수익을 얻는다는 거고요. 여기에 인버스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5%가 빠졌다. 그러면 그 2배인 10%가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증권 그리고 금융 탭에 들어가시면은 국내 주식 쪽에 들어가면 ETN과 ETF 탭을 선택하면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대표적으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그리고 이제 ETN 쪽으로 넘어가면은 신한 WTI 원유 선물, ETN, 그리고 또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이렇게 쭉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미래에셋 원유 선물 혼합 ETN, 미래에셋 인버스 원유 선물 혼합 ETN. 일단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종목명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상품명을 검색을 하시면은 ETF나 ETN을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ETF의 경우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매매에 대한 편의성과 또 낮은 초기 비용을 감안한다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버스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유의 상승과 하락 모두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국내는 상방과 하방, 그러니까 올라간다 떨어진다 2배가 최고치예요. 근데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폭이 상방 하방 모두 레버리지 3배가 적용되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내공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ETF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관련한 주식을 사는 방법인데,
이 에너지 관련주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매의 편의성이라든지 또 초기 접근 비용이 낮기 때문에 관련한 주식들을 사는 방법들도 물론 좋합니다만, 문제는 다른 상품들은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해도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방향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단점,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탄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같이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견해를 가지고 있고 투자에 대한 좀 내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에너지 관련 수혜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관련 주식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하나케미칼, 하나, 뭐 GS, 롯데케미칼, 뭐 SK이노베이션, 뭐 SK, S오일 뭐 이렇게 주유를 하려고 돌아다니는 곳들은 거의 웬만한 곳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가가 올라가면은 유가가 비싸니까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같이 덩달아 상승하기도 합니다. 야, 지금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태양광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또 태양광 관련된 OCI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풍력 관련주가 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에 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유가가 올라가지만 사실 기업이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또 매출 실적에 따라서도 좀 늦게 후행성으로 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주식을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한다면 주식은 좀 피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섯 번째로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원유 관련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난방유, 뭐 천연가스, 크루드 오일 같은 거를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써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거래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지만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또 만기가 또 짧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한테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달러화로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또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서 수익의 5%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레버리지가 매우 높다. 그만큼 리스크도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상품이지만 유가에 투자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유가에 대한 제 견해에 대해서도 제 채널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신규 업데이트되는 영상과 그리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보시려면 제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시게 그냥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 유튜브가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모바일 전용으로 발신을 했기 때문에 발신 전용으로만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은 다 못 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알람이 올라오니까요. 그냥 편하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버튼 이제 눌러주실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좋아요와 이제 구독하기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도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요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부자 되는 습관, 양승모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